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73년 전 인천 앞바다에서 펼쳐진 인천 상륙 작전이 재현됐습니다. 네, 해군과 해병은 물론 미국과 캐나다 함정까지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고 하는데요. 송효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15일 유엔군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의 주도로 인천 상륙작전이 진행됐습니다. 2023년 73년 전 상륙작전이 인천 앞바다에서 재현됐습니다. 이날 참여한 군 함정만도 20여 척, 여기에 항공기 10대와 장비 10여 대가 참가했으며 미 해군 강습 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 호위함인 밴쿠버함도 함께했습니다. 상륙작전 시연은 특전대원 침투가 완료되자 연합상륙기동부대가 함정 기동로상의 적이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는 기뢰 대항작전으로 시작됐습니다. 적 기뢰가 제거되자 상륙 목표 해안에 침투한 선견부대가 8미도 등대를 탈환했고 8미도 등대가 점등됩니다. 상륙작전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자 해군 구축함의 한 포가 상륙 목표 지점의 적 위협 표적을 향해 불을 뿜습니다. 구축함 왕건함과 호위함 경남함이 상륙 목표 해안을 향해 지원 사격합니다. 이날의 백미는 상륙 돌격. 상륙지역 상공으로 정찰용 무인항공기 세대가 진입해 상륙지역의 영상 정보를 전달하고 뒤를 따라 해병대의 침투용 고무보트와 상륙돌격 장갑차가 상륙해안으로 들어갑니다. 항공전력도 공중을 지원합니다. 해군 공기부양정도 적 해안으로 고속 기동해 해병대 전차와 상륙군 병력을 실어 나릅니다. 시연의 마지막은 상륙 목표 지점 점령. 8미도 해안을 점령한 상륙군이 태극기를 개항하며 상륙은 성공으로 끝납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재현된 인천 상륙작전. 73년 전 그날의 함성이 이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차입니다. 김포도시철도 노조가 다음 달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내년 김포 골드라인 민간 재위탁을 위한 동의안이 김포시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김포시의회는 운영비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을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자, 김 기자, 김포 골드라인 민간 위탁 차기 운영자 선정 동의안 이번 임시회에서도 부결됐다고요? 네, 현재 김포 골드라인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가 운영 기간인데요. 이에 김포시는 민간 위탁을 연장하기 위해 이번 김포시의회 임시회 차기 운영자 선정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3일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정회했고 지난 14일 해당 안건을 결국 부결시켰습니다. 주된 이유는 김포시가 산정한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점과 아직 운영비 산출을 위해 실시한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해당 안건은 앞서 지난 7월에도 한 차례 부결된 적이 있는데요. 당시 김포시가 제시한 운영비는 1,379억 원이었습니다. 이에 김포시는 운영비를 1,650억 원으로 기존보다 약 270억 원 증액해 수정안을 올렸지만 결국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네, 금액으로 놓고 보면 운영비가 어느 정도 늘어난 거는 같은데 시의회가 운영비 부족을 좀 지적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김포시에는 심의 과정에서 낙찰률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통상 86에서 87% 수준에서 낙찰이 이루어지는 걸 감안하면 실제 운영비는 연간 330억 원에서 29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김계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운영비 산정 용역 결과가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확인 절차 없이 위탁 운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달 파업을 예고한 김포도시철도 노조 역시 김포시가 제시한 운영비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낮은 임금과 인력 부족 문제 등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난 6월에 김포 골드라인 직영화를 추진했던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이 무산되면서 결국에는 재위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동의안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철도 운영에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이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이후 입찰 공고와 우선 협상자 선정, 계약 체결 등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게 최소 1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빠듯한 상황인데 이 때문에 김포시는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해 다음 달 열릴 임시회에서 최대한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김진재 기자였습니다.
앞으로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철거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신청한 인천시의 정당 현수막 조례 집행정지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천시 5개 광고물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이 조례에는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곳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현수막에는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의 조례가 상위법에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4일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만화 마음을 열다를 주제로 열리는 제26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오는 17일까지 한국만화박물관 일대에서 이어집니다. 15일 오후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식전 행사인 레드카펫 행사를 비롯해 부천 만화대상 시상식, 시승격 5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공연 등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로 7번째를 맞는 경기 국제 코스프레 페스티벌이 함께 열려 15개국 참가자를 비롯해 코스튬 플레이어와 관람객 등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부천 만화대상은 이하진 작가의 도박 중독자의 가족이 대상을, 정혜나 작가의 요나단의 목소리가 신인 작품상을 수상했고 수상작은 기획 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개막식 전날인 지난 14일에는 역대 만화축제 가운데 처음으로 전야 행사인 웹툰 원작 창작음악제가 열려 참가자들이 창작곡으로 경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친환경 농산물이 아닌데 친환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했습니다. 네, 이들은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농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미인증 녹차의 유기농 인증 표시를 하고 제조일자를 표기하지 않은 김포의 한 녹차 제조 회사를 적발했습니다. 녹차인데 지금 인증은 지금 취소됐잖아요. 인증 갱신은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이거. 네, 근데 이거 유통기한이 지금 그 갱신 유통기한이 24일이죠. 그리고 제조일자 지금 언제 제조? 2년? 네. 무농약 농산물 진열대에 일반 농산물을 판매한 이천의 한 마트도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내 친환경 인증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업체를 단속했는데 360곳 중 43곳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친환경 제품을 허위 광고하거나 표시기준 위반, 유기농 재료와 일반 재료를 섞어 판매하고 인증 종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평택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장어 전문 식당에서는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장어를 사용한다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일반 장어를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정상적인 인증품을 생산하는 경기도 내 농가와 유통업체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여 송치하고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적발된 이들은 친환경 농어업법에 따라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인천시가 수산물 수거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거 검사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수산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인천시는 기존 연 300건이던 수거 검사를 1,500여 건으로 늘리고 월 1회 검사를 주 1회 이상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또 검사 품목도 수산물 섭취량 상위 40개 품목에서 80개 품목으로 확대합니다. 방사능 검사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인천 계양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오페라가 관객들을 만납니다. 네, 지자체가 자체 제작에 뛰어들면서 관객들과 한 뼘 더 가까워진 오페라 리골레토 공연에 미리 살펴봤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호색한인 망토바 공작의 어릿광대 노릇을 하며 귀족들을 비웃던 리골레토. 딸 질다를 너무 사랑한 아버지지만 운명은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리골레토가 이달 인천 계양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공개 오디션을 통해 유명 성악가들이 주역을 맡았습니다.
질다를 리골레토가 세상과 단절시켜서 순결한 삶을 살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교회와 집만 왔다 갔다 하게 하는데 교회에서 공작에게 이제 사랑에 빠져서 그 전에는 정말 세상 속에 갇혀 사는 질다의 삶처럼 노래 또한 단조롭고 단순하게 불렀다면 이제 사랑에 빠지고 나서부터는 소녀에서 여인으로 성숙돼. 원작이 비극적 최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각 배역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았습니다. 보통은 리골레토의 어떤 저주로 해서 딸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질다가 얼마나 큰 사랑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캐릭터의 장점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단점이 곧 음악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점으로 보게 되면 이번 공연은 구민의 날을 기념해 인천 계양구가 자체 제작한 작품입니다. 계양구립교향악단은 창단 후 처음으로 오페라에 참여했습니다. 관객들은 영화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세계적인 오페라를 만납니다. 오페라는 성악, 오케스트라, 또 연극이 다 섞여 있는 종합 예술의 최고 결정체거든요. 클래식 음악에서. 근데 이 아무래도 워낙 그 제작비가 많이 들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지자체에서는 좀 접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 저희는 이번에 이제 정말 큰 무대와 대규모의 오케스트라와 대규모의 또 합창단이 들어가는 이번 작품은 계양문화회관에서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무대에 오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시의회가 15일 본회의를 열고 22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김포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23건 등 안건 34건을 심사했습니다. 지난 7월에 부결됐던 김포도시철도 민간위탁 차기 운영자 선정 동의안은 이번 회기에서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유메희, 오강현, 정영애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섰는데요. 유메희 의원은 대권면 일대 발전과 환경 문제 해결과 관련해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정영애 의원은 장애인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오강현 의원은 서울 5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 김포시가 무소통,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주적인 절차와 소통을 잘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에 대해 올해 마무리된 용역 결과와 김포시가 밀고 있는 노선안조차 우리 시민들은 정말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본 의원 역시도 그렇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최소한의 자료 공유와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에서 흉기를 이용한 폭력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흉기를 이용한 범죄가 전국에서 잇따르자 8월 한 달간 특별 치안 활동을 벌여 생활 주변 폭력사범 70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들거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는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주요 사건을 저지른 피의자는 여죄를 병합해 강력팀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가해자의 폭력에 대응한 피해자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정당방위 적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내년 외국인 환자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인천시는 글로벌 헬스케어 도시 인천이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내년 외국인 환자 2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의료관광 공동마케팅 협력단을 구축해 코로나19로 무너졌던 의료관광 기반과 네트워크를 재구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인천시는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재외동포청과 연계한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에 대한 쉼터 2곳이 인천에 문을 엽니다. 피해 장애 아동 쉼터는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 아동의 보호뿐 아니라 교육이나 의료, 심리 치료 지원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올해 안에 장애 아동 8명이 입소할 수 있는 쉼터 2곳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18살 미만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은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나 지자체를 통해 쉼터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